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항공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업계에는 굉장한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기류입니다. 난기류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강도와 빈도수가 강해진 것인데요. 난기류란 비행기 주변의 기류를 변화시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종종 예기치 않게 바람이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는 현상으로 기압, 제트기류, 산 주변의 공기, 차거나 따뜻한 전선 또는 뇌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조건에 의해 생성됩니다. 하늘이 맑아 보일 때도 청천난기류 CA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온도 변화가 극심해지면 풍향과 풍속이 급격히 바뀌는 탓에 난기류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난기류가 별거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항공사의 난기류 영상을 보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몇 달 전 비행 도중에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한 여객기의 내부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한 비행기가 갑자기 크게 흔들립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천장에 부딪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던 비행기 승무원이 천장에 부딪혔다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보통 날씨가 좋지 않거나 난기류가 발생하면 승무원도 자리에 착석해 안전벨트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한 난기류를 만나면 어떠한 대처도 하기 어렵습니다. 비바람 없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발생하는 이른바 청천난기류 탓입니다. 청천난기류의 대부분은 높이 10km 안팎 고고도 상공에서 부는 편서풍의 일종인 제트기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좁지만 풍속이 매우 빠릅니다. 문제는 다른 난기류와 달리 비바람 같은 전조 증상 없이 맑은 날씨에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분이나 습도차로 난기류를 잡아내는 항공기 기상 레이더로 관측이 어렵습니다. 얼마 전 난기류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발 싱가포르행 SQ321편 여객기는 지난달 21일 미얀마 상공에서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기체가 급강하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73세 영국 남성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여객기 내부에는 천장에 수납함이 부서져 있고 바닥에 온갖 물건이 떨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다수 부상자가 발생해 여객기는 방콕에 비상 착륙했는데 상당수는 두개골과 뇌, 척추를 다쳤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받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부상자가 100명이 넘는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한국인 탑승자는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예비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급격한 중력 가속도 변화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탑승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객기가 사고 당시 급강하한 고도는 4.6초간 5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탑승자들은 갑자기 기체가 솟구쳤다가 떨어진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이 난기류 사고 피해에 대해 승객 피해 보상안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난기류가 왜 이렇게 증가한 것일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난기류 발생 증가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아래쪽을 가열하면 뜨거워지면서 물이 끓고 상승하는 것처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지상 부근의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지구온난화가 편서풍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따라서 윈드시어가 강해지면서 난기류가 강해질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청천난기류가 더 잦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구대기층은 제트기류가 발생하는 고도를 중심으로 위쪽 성층권과 아래쪽 대륙권으로 갈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아래쪽 대륙권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 온도차가 커졌는데 이로 인해 제트기류 교란 현상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 40년간 비행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난기류가 55% 증가했다는 영국 레딩대의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레딩대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북대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청정난기류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공강우 실험과 같은 각종 인위적인 실험도 난기류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서해 주변에서 엄청난 석탄 화력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인공강우 실험 역시 자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기류를 유발하는 행동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공개된 전 세계 난기류 탑10 중 중국과 일본이 무려 6곳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가 오가는 항로에 난기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기류 예측 웹사이트 터블리는 약 15만 개의 비행 노선을 조사해 지난해 가장 난기류가 심했던 곳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난기류가 심한 항로 10곳 중 6개는 중국, 일본이 포함되었으며 국내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상당수 겹쳤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은 지구촌을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느슨해진 한대전선 제트기류로 한파가 찾아왔던 2022년 12월 중순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과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많은 양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됐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가뭄과 폭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등 이상기후가 심각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석탄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무려 3억 9,300만 톤 늘었고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억 1,600만 톤, 5,200만 톤 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상반기 가동을 시작한 석탄 발전소 용량이 17.1기가와트로 전년 동기의 2배이며 여기에 장기 휴면 중이었던 발전소까지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며 세계가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등을 돌리는 와중에 중국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약속을 위한 길을 더욱 복잡하고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석탄 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자주 하고 있는 인공강우 실험도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던 두바이는 하루 새 2년치 비가 쏟아져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는 인간의 탐욕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하루 동안 2년치의 폭우가 쏟아져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상이변이 두바이의 인공강우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구름에 요오드와 은이나 소금 같은 구름 씨앗을 뿌리면 구름 씨앗이 구름 속에 물방울 입자들을 뭉쳐 비나 눈이 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연 강수량이 90mm 안팎인 UAE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처럼 수십 년간 인공강우 실험을 벌인 나라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폭우의 원인이 인공강우 실험 탓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의 인공강우 기술력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곳에서 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강우량을 늘리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통해서 억지로 비가 내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의 대기에는 수분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지구의 수분은 일정하고 화학물질 좀 뿌린다고 없던 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지역에 내릴 비를 끌어다 쓰는 셈인데요. 비 돌려막기 때문에 인공강우를 하는 나라의 이웃나라들은 인공강우 실험을 꺼리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막 뿌렸다가 인근 나라에 가뭄이 들면 당연히 양국 관계는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공강우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가뭄이 잦은 티베트 지역에 인공강우를 실시하여 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봄철만 되면 늘어나는 황사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병주고 약주는 셈입니다. 중국이라는 골치 아픈 이유 때문에 이제 난기류까지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은 난기류 정밀 분석을 통해 여객기의 최적 항로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종합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파악하면서 난기류를 정밀 분석해 조종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24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